이제 에어서버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아서 할게. 에어서 미러링 뭐죠? 할 렉처요? 맞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서버는 안 잡히. 여기 인터넷 연결했을 때 볼 수 있지. 우리 연구실에 신청해 놓은 거야. 이거. 몰랐잖아. 혹시 연결 잘 됐을까요? 들리시나요? 배수님 들리세요? 네네. 네, 그러면 1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나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그럼 3분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그럼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주 조용하고 좋네요. 이런 셈이라고. 유령이 아까까지 오는 척 했는데. 원래 다 그렇지 뭐. 교수님 오신다. 다시요? 아닌가? 뭐 이거 없지 않니? 맞죠? 이거 있네. 뭐 하고 내가 이걸 줄까? 빨리 시작해. 교수님 안 오실 것 같은데. 하는 시간 있던데. 네네네. 두 번 설명. 두 번째로 한번 기다리죠. 녹화했어? 뭐야? 누가 한거 같고 확인. 어떻게 왔는지 안 한지 너무. 좀 빨간 점 깜빡거리면 하고 있어. 이거 셀라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부 과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부 과제. 내부 그 환경밖에 안 하는. 저 뒤에 썼거든요. 밥이랑 그거. 연구실 지킴이 있지, 연구실. 근데 이제 왜? 네이버가 너무 네이버 지킴이로. 왜 네이버 갔어? 가보고 막 학기라 응? 막 학기라서 그냥 더 이상 이제 네이버가 우리 안 준대? 여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학생회장 비설. 네. 이제 끝이야. 아마 근데 한 학기 끝난 딱 더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실 사람들 어떻게? 그다음 양재가 양재 우리는 여기에 있고 양재로. 우리 여기 있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18층에 쓰는 거야? 내가 층은 다안 들어가잖아. 학생회 왜안 들어? 또 하지 않나? 안 자리가 들어. 파트타임 이런 분들 못 주고 쉐어하냐고 얘기해요. 쉐어할 때 되게 사람들 말 많았대. 힘들다. 뭐 월수금 나오고 화목 그렇게 나오고. 진짜. 오전 오후 나오고 풀타임이 자리를 쉐어합니다. 안우심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니까. 2시간 네. 오시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Personalized Text Image Diffusion 논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하이레벨 쪽으로 설명을 주로 드릴 건데 좀 심플한 메서드들은 제가 스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최신 메서드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는 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이 네, 어떤 건지부터 뭔가 간단히 프로그래미테이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림부스라는 페이퍼를 비전 연구하시는 분 혹은 생성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페이퍼인데 일단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하여튼 개인화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 약간 이런 식으로 붙는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풋 이미지가 뷰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워풀한 이제 디퓨전 모델,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이제 뷰 샷의 이미지들로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하거나 거기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텍스트 에디팅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 인풋 이미지 기반으로 뭔가 모델을 파인 튜닝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 이 인풋 이미지들 기준으로 그 강아지가 나온 뭔가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장의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뭔가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이라는 거는 이제 드림부스를 아시면 드림부스 페이퍼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드림부스 같은 것처럼 이제 뭔가 특정 인풋 뷰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파인 튜닝을 해서 그 이미지들로 뭔가 생성을 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싶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이제 2022년도 8월에 나온 논문부터 맨 처음 출발을 했고 거의 몇 주 차이 안 나서 드림부스라는 페이퍼가 바로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고 유명한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라 같은 거를 그냥 깃허브 레포로 파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커스텀 디퓨전이라는 이제 CPR에 붙은 어도비에서 한 웍이 좀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웍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한 1, 2주 전쯤에는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라 그래서 드림부스의 저자가 이제 넥스트 버전의 퍼스널라이제이션 모델을 최근에는 논문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페이퍼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페이퍼 수보다 훨씬 더 많아서 최근 퍼스널라이제이션 관련 논문들이 총 30편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시 안 된 되게 다양한 논문들, 좋은 논문들도 많은데 그만큼 되게 인기가 많고 되게 심플한 메소드로 엄청나게 논문이 빨리 나오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만 어떤 컨셉으로 논문들이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하이레벨 쪽으로만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처 인버전이나 드림부스 같은 경우는 디퓨전 스터디뿐만 아니라 이전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됐던 웍들이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세미나에서 했다 보니까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클립에 들어가는 텍스트 토큰이 있을 텐데 여기 스페셜 토큰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스페셜 토큰을 옵티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풋 이미지 뷰 이미지들을 인베딩 벡터에 잘 정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장의 이미지만으로 그 인풋 텍스트 인베딩 자리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넣어놓는 게 이제 맨 처음 나왔던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텍스처 인버전 이후에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드림부스가 같이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드림부스 같은 경우는 CVPR 2023년도에서 이제 스튜던트 오너러블 멘션까지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드림부스 자체는 이 텍스처 인버전은 네트워크의 웨이트 자체를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 텍스트 인베딩만 업데이트하는 반면 드림부스 같은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서 대신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걸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V가 이제 여기 있는 V가 스페셜 토큰인데 이 V 도구로 생성된 이미지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준 동시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디퓨전의 뭔가 널리지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 도구라는 걸 같이 넣어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널리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걸 추가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텍스처 인버전과 드림부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유명한 게 이제 로라와 이제 커스텀 디퓨전이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NLP 분야에서 좀 연구가 많이 됐고 그냥 그 컨셉을 그냥 그대로 어댑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데다가 하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웨이트 쿼리나 키 자리에 있는 웨이트 파트에 조금 이렇게 로 랭크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라가 들어가는 형식이고 구체적으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자리 파트에
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로라가 접목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컨셉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는 전체 웨이트를 파인 튜닝하는 대신 좀 일부만 파인 튜닝하자. 그래서 파라미터 이피션트하게 파인 튜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논문도 이전에 아마 승환 학생이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세미나에서 그래서 키랑 밸류의 웨이트와 이제 여기 있는 스페셜 텍스처 인버전처럼 이 파트를 좀 뷰 이미지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어떤 논문들이 좀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는 드림 아티스트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드림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으로도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22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논문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더 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원샷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중에 얘네가 쓰는 방식은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컨셉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 담보르 같은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런 애니메이션 도메인에도 좀 접목을 한 거를 좀 결과들을 많이 실어놨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어떻게 쓰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한 3개씩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개수는 좀 조절이 가능하고요. 3개에서 6개 정도를 많이 세팅해 놓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포토브는 고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을 포워드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Z라는 걸 중간중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나온 동시에 이렇게 이 텍스트 인코더에 이렇게 태워서 들어간 자리에 나온 그걸 통과해서 나온 디퓨전 모델 아웃풋인 Z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퓨전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 퓨전 연산 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은 Z 네거티브에다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국 결국 기존의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조금 아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산이 이와 같이 퓨전이 진행되고요. 여기에 있는 감마값 같은 경우는 좀 하이퍼 파라미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있는 네거티브와 이제 포지티브, 즉 포지티브 방향으로 조금 더 밀어내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네거티브는 좀 더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페어의 프롬프트 튜닝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원샷에 대해서도 튜닝 자체가 좀 되도록 좀 더 잘 되도록 좀 했고 실제 결과물들을 봤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방식 자체는 이 텍스처 인버전의 조금 어떻게 보면 익스텐션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했을 때도 기존의 결과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아졌다 원샷으로 하더라도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조금 놀라웠던 점은 이런 뭔가 에디터빌리티가 좀 그대로 꽤나 많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트리뷰트 같은 게 전혀 체인지가 안 되는데 밑에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방식 자체는 그런 뭔가 텍스트 프롬프트 자체는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팅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포지티브 프롬프트로 나온 자리, 포지티브 프롬프트를 따로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넣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디비전 모델을 포워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Z와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서 나온 Z를 넣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단에서 퓨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S 스타일 P, S 스타일 N이 뭐예요? S 스타일 P는 포지티브인 거고, 그러니까 러너블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냥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 수식이. 아니 뭐 예를 어떻게 쓸 수 없나? 저게 단어야 아니면 단어 인베딩 벡터? 인베딩 벡터입니다. 인베딩 S 밑에 있는 V4P와 V5P 저건 왜 두 개를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상 XP라는 게 사실은 텍스트 토큰을 하나만 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3-4개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포지티브의 프롬프트의 집합셋을 이제 S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벡터 하나하나를 네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S4P, S5P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프롬프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싱글 토큰으로다가 뭐 텍스처 인버전 뭐 약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큰 수를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내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튜닝할 때 몇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튜닝할 때 정해놓고 합니다. 그럼 그게 여기서 2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네, 2로 설정되어 있는 그림으로 네. 그럼 이 서브젝트를 나타내는 거를 저기 V4P
그럼 두 개 P 위점자 토큰의 인베딩 벡터가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 자리에 각각 포워드가 돼서 아웃풋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거티브가 무슨 의미예요?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지금 인베딩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관련 있는 정보, 즉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로 이쪽으로 포지티브 방향으로 밀게 되거든요. 이 수식 연산상 저희가 하는 연산상. 네, 네거티브는 그것과 관련 없는 부분을 조금 더 인베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눠서 조금 런을 해봐라. 그 텍스트 인베딩들을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퓨전돼서 이제 학습, 디퓨전 학습 당시에도 학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여기 약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나 뭐 그런 것처럼 뭐 네,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두 가지를 다 학습하겠다. 약간 이런 심플한 방식입니다. 텍스처 인버전은 그냥 포지티브 하나만 딱 학습해서 그냥 네, 했다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마라는 거는 그러면 학습 때는 어떻게 결정돼요? 이거는 파이버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3이나 5 정도로 세팅을 했다고 논문에 나와요. ZN에서 그 차이만큼의 한 3배나 5배 정도 가라? 네, 근데 저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뭐 그런 수식, 그런 종류의 수식은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만 그걸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습 때 이제 이런 토큰들 학습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테스트 때 반말을 그 학습 때 썼던 거 똑같이 쓴다면? 네,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쓰던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얘를 그냥 그런 추가적인 인퍼런스 때 그런 추가적인 처리적인 요소가 네, 없어도 그 텍스트가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마 우리가-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추가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제 예상상 이거는 임플멘테이션을 뜯어보긴 해야겠지만 이 Z라는 애가 결국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디퓨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 Z라는 걸 만든 다음에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여기다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별도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그걸 쓰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게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감마 같은 게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테스트 타임에서 저거를 조절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얘가 학습 때 그 이제 그 텍스트를 반영하는 어떤 정도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아 보이니 인퍼런스 타임에서 추가적으로 저 감마 같은 걸 어떻게 조절해갖고 더 과장시켜서 그 저기 정보를 많이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학습 때 저 값을 세팅을 저렇게 해버리면 나는 뭐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좀 분리해서 학습시키겠다는 거고 정확하게 클래스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개념은 또 아니긴 합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이 네거티브에 대한 정보를 조금 관련 없는 정보는 따로 네거티브 토큰에 조금 더 저장되고 관련 있는 정보는 포지티브에 저장되길 바라는 형식으로 좀, 네, 디자인이 된 거구나. 네. 네, 뭐 발표할 내용이 많으니 네. 혹시 저도 질문 남겨놓았는데요, 댓글에다가. 요거 그 텍스처얼 인버전에서 아까 그 토커나이저를 학습하는 건 아니고 그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하는 거죠? 네, 인베딩 벡터랑 들리시나요? 인베딩 벡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NLP에는 토큰을 학습하는 것도 있나요? NLP 대신에 그런 게 뭐 애초에 있나요? NLP 잘 몰라요. 그냥 뭐 무조건 다 인베딩에다가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베딩은 뭐 토큰과 프롬프트 같은 거 튜닝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네. 인베딩 벡터를 튜닝하는 거 아닌가요? 뭐 토큰을 튜닝하는 개념 자체는 애초에 없는 거죠? 토큰 중요한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을 뭐 러너블 벡터로 둘 수가 없겠죠, 당연히. 토큰 있고 인베딩 토큰이잖아. 토큰 이퀄 인베딩 벡터요? 어디 인베딩? 인베딩 레이어 인베딩 토큰. 음, 오가 왜 넣는 거야? 그거잖아요. 룩업 테이블 형식이죠. 네, 이거 테이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네, 뭐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토크나이저 통과하면 이렇게 번호가 되는 거고, 이 번호가 인트 형태로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벡터랑 1대1 대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걸 제안하긴 했는데 여기서의 조금 SV 딥브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나온 논문이고 여기서 모든 저기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안했던 방식은 조금 어떤 방식으로 좀 파라미터 이피션트 튜닝이 좀 연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이쪽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는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하게 튜닝하는 거. 이거인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 웨이트 자체 저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 자체를 드림부스에서는 전체 다를 튜닝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좀 어떻게 쫙 펴가지고 여기에다가 SVD를 적용해서 이 SVD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거기 그런 웨이트들만 조금 학습을 하자라는 형식이고 이렇게 SVD를 통해서 이렇게 웨이트 자체를 디컴포지션을 해놓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웨이트 파트에만 좀 업데이트를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 더 전체를 파인 튜닝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웨이트에 영향력 있는 그런 베이시스 관련된 베이시스 파트만 좀 학습을 시키겠다. 약간 이런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 싱글 이미지 에디팅을 위해서 조금 더 팁 같은 걸 좀 제안하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뒤쪽에서 죄송한데 다이아고나를 학습한다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이 빨간색이 하다가 다이어곤을 학습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수식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진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파라미터 이피션트 튜닝을 할 때 하여튼 웨이트 자체를 골라서 학습시키는 방식도 조금 제한되고 있다 이 정도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방식으로도 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6월에 나온 논문이고 구글 리서치에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제안의 형식보다는 조금 약간의 임프루먼트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대부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무스라 그래서 좀 이것도 아마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할 때 저희가 CNN 기반의 뭔가 네트워크를 써서 인코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뭔가 토큰들을 이용해서 조금 학습시키겠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토인코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보통 CNN 구조인데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VIT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조금 더 활용되는 게 조금 더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좋았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모든 게 다 구성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파인 튜닝 할 때 여기서도 비슷하게 어댑터를 튜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아까 전에는 뭐 어댑터 로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크로스 어텐션 자리에 이 어댑터 파트를 조금 파인 튜닝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원래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학습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오버피팅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오버피팅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그 이미지밖에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 이미지밖에 생성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스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 V도그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학습이 조금 다른 에디터빌리티가 좀 유지된 채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한 장의 도만 학습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사람이나 혹은 클립스코어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좋은 퀄리티의 샘플들이 생성이 된다. 조금 학습 도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생성된 이미지도 같이 학습에 넣어서 뷰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버스한 결과들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생략해서 조금 복잡해서 생략을 하긴 했지만 좀 컨텐츠랑 스타일 같은 걸 조금 더 같이 학습시키는 기법들을 드림부스랑 이 스타일 드롭에서 제안하는 이 어댑터 튜닝이랑 같이 섞어서 하는 파트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스타일 드롭이라는 결과 자체가 되게 결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메젠이나 이런 모델들이 글씨 같은 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G 같은 것도 글씨를 잘 리컨을 잘 못한다는 거를 조금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돌려봤을 때도 그런데
뭐 이미진 계열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 드롭에서 제안한 이제 무스 같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학습 데이터 자체에도 뭔가 이런 텍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되게 생성을 잘 해낸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게 뭐예요? 이 뭐예요? 가운데 세 장 이미지의 뭐 스타일라이제이션 뭐가요? 네, 왼쪽에 이 스타일 드롭 방식으로 이 어댑터 파트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스타일들을 조금 여기서는 조금 학습시키는데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금 더 트릭을 쓰긴 하는데 하여튼 그 파트는 좀 제가 너무 디테일해서 조금 가져오진 못했는데 되게 하이 레벨 쪽으로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똑같은 이미지들을 이제 이 스타일 왼쪽에 있는 스타일로 조금 입혀주겠다. 대신 컨텐츠는 드림부스를 같이 써가지고 좀 튜닝을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해서 조금 생략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결과들을 보시면 이미지 하나에 이 스타일을 넣은 것들을 생성하는 결과들이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인풋 이미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네, 인풋 이미지는 여기는 네, G 같은 게 아마 들어갔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아마 유명한 다리 사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예 스페셜 레이아웃이 바뀌네요. 공문교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저기 있는데. 궁금한 게 네. 이런 생성 모델들의 성능을 잰다고 했을 때 특히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량적으로 또 그거를 보여요? 되게 그 잘 부분이 되게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걸 많이 되면 퍼스널라이즈 자체가 되게 데이터셋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정성 결과를 많이 보여주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작은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좀 예를 들면 드림부스에서 이미 보여줬던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페어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고 반대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겠다 혹은 파라미터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튜닝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파라미터 부분을 튜닝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정량적으로 재는 걸 좀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클립 스코어, 클립에서의 이미지 인코더를 태워서 시뮬러리티 같은 걸 잰다던가 혹은 텍스트와의 뭔가 시뮬러리티 같은 걸 재서 한다던가 똑같은 텍스트 인베딩 뭔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는가를 이제 클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간접적으로 스코어를 재. 그래서 좀 그런 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성능상 뭐가 더 좋다라고 할 만큼 뭔가 이런 엄청 뭔가 많은 양의 테스트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한계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벤치마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긴 한데 아직 대세가 된 뭔가 벤치마크는 아직 존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대부분 드림부스에서 그 코드는 공개를 안 했네 이미진 기반에 코드는 공개 안 했는데 데이터셋만 공개를 했거든요 이미지들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똑같이 실험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 중입니다. 공개한 뒷테스 이름이 뭐야?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드림부스 그 깃허브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용한 샘플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 하기도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샘플 데이터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 드림부스에서 사용했던 자기네들이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때 뭔가 사용했던 하이 퀄리티 이미지들 셋을 좀 공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쪽에서는 좀, 일단 제가 조금 컨셉상 좀 빠르게 좀 여러 논문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된다,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좀 주로 좀 하이 레벨 쪽으로만 설명을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좀 생략이 되긴 하는데, 또 다른 식으로 요즘에 많이 발전되고 있는 쪽이 이제 패스트 텍스트 이미지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트는 뭐냐,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인퍼런스 할 때 패스트하다는 건 인퍼런스 할 때. 즉 드림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퓨샷의 이미지들을 사용자가 제공했을 때 그걸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려면 하여튼 많게는 몇 분 이렇게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텍스처 인버전도 그런 형식으로 몇 시간이 소모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태클링한 논문들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2월에 나온 논문인데 엘리트라는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굉장히 솔루션이 한 가지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러면 텍스처 토큰 자리에 우리가 인코 이미지를 맵핑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거고, 즉 이미지 인코더 같은 걸 조금 사용해서 이렇게 글로벌 매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매핑 자체는 이제 저희가 왜 클립에 스테이블 디퓨전 클립 자리에 저희가 텍스트 인코더에 넣었는데, 이전에는 이 스페셜 토큰을 학습시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페셜 토큰을 뽑는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런 뭔가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스페셜 토큰 자리에 이렇게 매핑하기 위한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서는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이런 인코더 자체를 학습시켜서 인퍼런스 때 저희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일 때는 좀 이거를 빠르게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해서 이미지를 딱 해서 이 텍스트 토큰 자리에 꽂고 그 다음에 그걸로 생성한 결과들을 하면은 훨씬 더 인퍼런스 포워드만 하면 되니까 백프롭을 안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이미지 인코더가 어떻게 학습되는 거예요? 이미지 인코더는 어떻게 학습되냐면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셋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이미지 인코더와 이제 글로벌 매핑과 로컬 매핑 이 파트들이 학습이 되는 건데 이 웨이트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이미지 인코더를 이미지 인코더를 그대로 프리즈에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글로벌 매핑 자리에 좀 MLP 같은 레이어들을 조금 학습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디테일이 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하여튼 이 파트를 학습시킨다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이 파트를 학습시키는데 이제 저희가 텍스트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이미지 페어 자리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서 리컨 로스로 이렇게 백프롭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약간 좀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스페셜 토큰을 어떻게 줬더라? 기억이 안 나요. 저 스페셜 토큰은 저 이미지 X를 위한 토큰인 거죠. 네, 이미지 X를 위한 토큰이에요. 근데 제가 뭐 오픈 이미지라는 거를 뭐 학습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 125K 토큰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한번 체크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분의 생각을 못 네. 네, 한번 생각 한번 해서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약간 텍스트 자리에도 뭐가 들어가고 스페셜 토큰을 어떻게 썼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도 공개되어 있긴 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파인 튜닝 할 때 여기 표시된 주황색 영역만을 좀 파인 튜닝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하는 트릭 자체는 이거를 이제 파인 디테일한 거를 텍스트 토큰 자리에만 이렇게 매핑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즉 뭔가 파인 그레인드한 디테일들이 좀 이렇게 바로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때 인퍼런스 때 바로바로 주입이 안 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이어, 클립에서 멀티레이어 형식으로 이제 피처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패치, 즉 뭔가 보통 저희가 클립 같은 걸 쓰면 VIT를 쓰게 되는데 이제 VIT에서 나오는 여러 패치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포스 어텐션에 같이 넣어주겠다는 컨셉까지 좀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즉 글로벌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크로스 어텐션과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키밸류에다가 로컬에 맞게 이제 웨이트를 조금 추가적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게 덧셈 연산이 될 수 있도록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 키밸류 형식이 이제 키쿼리 밸류 형식이 이렇게 연산이 된 다음에 덧셈 연산이 되는데 이 로컬 패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웨이트 자체가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클립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패치 자체의 정보들 자체를 조금 로컬 매핑과 글로벌 매핑을 이용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자체의 연산에 좀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자체가 좀 기존의 뭔가 드림부스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결과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드림부스나 커스텀 디퓨전이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들을 좀 보여주는 동시에 인퍼런스 타임에는 좀 패스트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것과 비슷한, 되게 비슷한 페이퍼도 인스턴트 부스라고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4월에 나온 페이퍼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땐 동시에 작업이 된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논문이 좀 더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셋 자체를 펄슨이랑 셋 같은 걸 아예 직접 수집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도 되게 비슷하게 그냥 이 컨셉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토큰 자리에 인코딩을 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스페셜 토큰 자리에 인코딩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고, 이 패치 인코더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패치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은 이 패치를 일자로 쭉 핀 다음에 이 어댑터 웨이트가 있을 텐데, 이 웨이트 자리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넣어서 컴캣해서 기존의 인풋과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피처 자체를 덧셈 연산을 해서 이렇게 덧셈이 아니라 컴캣 연산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통과해서 아웃풋이 그대로 레지더럴 커넥션처럼 이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어댑터 파트에 좀 인풋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피처를, 그러니까 패치 있는 피처를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느냐 이 차이만 있고, 데이터셋 같은 걸 달리해서 좀 그런 결과들을 좀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다라는 거고, 거의 동시에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컨셉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스트 자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인코더 같은 걸 프리트레인을 아예 다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걸 이용해서 인퍼런스 때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좀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림부스 자체를 조금, 드림부스 저자 자체가 다음 넥스트 웍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퍼 네트워크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결국은 쉽게 말해서 하이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프로듀스하는 예측값이 웨이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전체를, 그러니까 드림부스는 전체를 파인튜닝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로라 방식의 로라 웨이트 파트를 조금 더 서브셋으로 좀 구성을 해서 좀 웨이트를 줄인 다음에 이 로라에 붙어 있는 웨이트를 결국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산해낸다. 그걸 예측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인풋을 하이퍼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레이어 1의 웨이트 파트를 계속 예측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인퍼런스 파트일 때는 좀 이런 아주 로라 같이 이제 이피션트한 로라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로라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약간 바꾸긴 했는데 로라처럼 되게 이피션트한 파트만 이렇게 웨이트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라처럼 연산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웨이트로 이제 저희가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학습이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셋 자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셀렙 A, HQ 같은 걸 학습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죠. 하이퍼 네트워크에. 그럼 웨이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 웨이트가 결국 저희가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통과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대신 추가적으로 붙는 거는 로스상 추가적으로 붙는 거는 드림부스처럼 웨이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웨이트를 좀 다르게 하는데,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웨이트 자체를 적용했을 때 그 웨이트가 너무 원래 웨이트, 텍스트 디퓨전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원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걸 걸어주기도 하고. 근데 저기 델타니까 지금 0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추가로 붙어주게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하이퍼 네트워크는 내가 파인튜닝 했을 때 결과로 얻게 될 웨이트 값들을 바로 내뱉는 모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게 컨셉이 돼요? 그럼 SGD 이런 거 왜 해요? 그러니까 저 하이퍼 네트워크만 있으면 앞으로 저는 학습을 이란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되는 컨셉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게 좀 제가 하이퍼 네트워크 가지고 예전에 ICCB 때 제출한 논문이 하이퍼 네트워크 기반이긴 했는데, 보니까 네트워크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하이퍼 네트워크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이버스하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좀 핵심 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스몰 파트만 약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로라에 네. 해당되는 웨이트들만 내가 네. 학습해서 애초에 되는 컨셉이다.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로라보다 좀 라이트하게 조금 더 바꾸긴 했거든요, 얘네가.
이 조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이 좀 좁아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라이트한 부분만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가 예측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엄청 크진 않은 거죠. 이 이미지를 이 컨디션으로 받아도.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성하게끔 하니까 이 하이퍼 네트워크의 역할 자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 인코더는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안 하죠. 프롬프트 뭐예요? 그렇죠. V를 예측했던 게 이전 워크들이었잖아요. V를 예측한 인코더를 만드는 쪽. 그건 하이퍼 네트워크로 또 안 하는 거죠. 하이퍼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웨이트를 생산해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텍스처 인베딩도 어떻게 보면 웨이트라고 말한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텍스처 토큰 자체를 저희가 웨이트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하이퍼 네트워크 자체는 모든 게 다 대부분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의 델타 값 이런 걸 예측하는데 좀 주된 컨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이퍼 드림부스라고 좀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얘네가 이 로라보다 조금 더 작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파인튜닝 네트워크로 하여금 예측하게끔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드림부스와 비슷하게 그냥 이 조그만 부분을 인퍼런스 때 약간 튜닝을 짧게 할게 해서 22초 만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긴 한데 하여튼 파인튜닝을 약간 하면은 하긴 한다라고 소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좀 하게 되는데 하이퍼 네트워크 할 때 조금 트릭 자체는 얘네가 소개한 트릭 자체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 비주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해서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 통과한 다음에 이런 페이스, 즉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압축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웨이트가 맨 처음에는 제로 이니셜라이즈 된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통과돼서 이 웨이트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한 번만 포워드한 걸 바로 쓰지 않고 이거를 K번의 이터레이션을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더 좋은 뭔가 웨이트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는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면은 N번 아닌가요? 멤버. 오토릭을 심하게 뱉는다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이거 오픈리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잘 그냥 모르겠네요. 그냥 진짜 그냥 트랜스포머 아니 셀프 어텐션의 형태를 한 디코더. 네.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디테일한 뭐 구현체가 나오지도 않았고 주열이 형이 뭐 지금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오토리글십 안 하면 디코더라고 할 이유가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뭐 오픈리스도 하고 근데 하여튼 여기서의 K번은 이 아웃풋 자체를 인풋에 다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K번 정도를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려서 아웃풋을 정제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트릭을 솔직히 본 적이 없긴 해서 저기 걔네 어디 있었대요?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주열이 형이 그때 행성 스터디에서 발표했을 때 하이퍼 드리프스요? 아니 하이퍼드림부스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다른 인코더였는데 거기서도 괜히 얼굴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고. 네,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웨이트가 좋아진다라는 형식으로 좀 서술이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이퍼 드림부스고 근데 저기 또 학습할 때는 한 번 하는 거죠. 네? 학습할 때는 K번 이터레이션이 없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습할 때까지 하여튼 K번 이터레이션을 인포런스 때만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논문은 이제 브레이커 C라 그래서 좀 신박해서 컨셉이 좀 퍼스널라이제이션 중에서 신박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것도 좀 연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씬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합니다. 이전에는 한 장의 이미지를 한 장의 컨셉이라고 좀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 여러 컨셉을 추출할 수는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힌트로서 마스크 같은 걸 셈으로 좀 이렇게 따오고요. 한 장의 이미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V1 토큰에 인베딩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릇에 대해서는 V2로 그리고 이 볼에 대해서는 V3로 한 다음에 이렇게 V1으로만 이제 이 씬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V2만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거나 V1과 V2가 같이 나오거나 세 개가 같이 나오는 형식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장 이미지 내에서도 여러 컨셉을 러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트릭 자체를 여러 개를 소개해 줬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셈 같은 걸, 세그멘트 엔딩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정확한 마스크를 좀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영역들을 다 알고 있는 마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맨 처음에 유니온 샘플링이라 그래서 V1이나 V2나 V3 세 가지 컨셉을 학습시킨 다음에는 그걸 랜덤하게 샘플링 한 다음에 포토 오브 V2 혹은 이런 포토 오브 V1 and V2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샘플링한 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V1이랑 V2에 대해서 토큰, 텍스처 인버저처럼 이런 이 V1, V2를 직접 토큰을 학습시키고요. 그 대신 이걸 할 때는 하이 러닝 레이트로 하게 되고 이제 드림부스처럼 이 웨이트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웨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로우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서 이렇게 학습시킵니다. 좀 이런 게 조금 되게 트리키하지 않나? 약간 이런 것들은 좀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좀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때. 그리고 이 마스크드 디퓨전 로스를 걸어줍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오브젝트 생 같은 걸로 마스크를 얻은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로스를 걸어주면 실제로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 성능이 실제로 올라가거든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임베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V1이랑 V2라고 한다면 이 V1과 V2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스킹을 이렇게 마스크를 켜놓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흘려줍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네, 궁금한 게 샘 같은 걸 쓰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저 세 개만 원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그 3, 1위 다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한 장이니까 그냥 직접 하나하나 클릭해서 골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마스크드 디퓨전 로스를 추가적으로 걸어주고 조금 재밌었던 거는 몇 명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 자체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로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즉 V1A라는 토큰에 해당하는 크로스 어텐션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크로스 어텐션의 영역 자체를 이 마스크를 V1 자리에만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을 할 때 이 V1이랑 오브젝트 V1 토큰에는 V1만 딱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로스를 추가적으로 걸어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 로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최근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연구됐을 때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퓨샷의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강아지나 내가 원하는 나만의 사진에 대한 아바타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는 형식으로 갔는데 요즘엔 실제로 뭔가 디바이스 상황에서 디바이스에서 바로바로 인퍼런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학습하는 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패스트 방식으로 조금 더 나온다던가 아니면 파라미터 이피션트하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학습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 약간 이런 쪽으로 연구가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그게 또 빠르게 보이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조금 하이레벨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디테일은 아까 전에 물어보신 것들 조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한 다음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쪽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어디서 하고 계시죠? 펄컴에서 하겠습니다. 아, 뭐 메인은 아니고 네, 서브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거 리포트. 한 10분 쉬고 8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퓨전 모델에서 다 쓰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퓨전 모델이 나왔을 때 제 퓨전 모델의 특성을 잘 살린 특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겐처럼 한 방에 스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텝으로 돼서 그 여러 스텝 동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가이던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 기존 모델만의 뭔가 좀 재밌는 특성을 살린 거죠. 그래서 플래시파이어랑 플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실제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아까도 뭐 이제 포지티브 프로펑트랑 네거티브 프로펑트가 나왔는데 그게 다 여기서 좀 응용이 된 거라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를 생성할 때도 첫 번째 프레임을 컨디션으로 두고 미래를 예측해라.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플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픽션 모델이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노이즈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거 어려운데 이미지를 노이즈로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노이즈로 뿌려라. 그 다음에 여러 스텝에 한해서 그 노이즈를 다시 거두는 작업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노테이션은 제가 발표 자료에 일관성 있게 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노이즈를 뿌릴 때 제 대표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가벨량 가우시안 공포를 사용을 하는데 모수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스텝 여러 단계 동안 노이즈를 천천히 뿌리고 다시 그 옆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를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겠다. 이게 디퓨전 모델의 가장 큰 컨셉이고요. 그래서 학습도 저희가 뿌린 노이즈를 미니마이즈하는 MSE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도 저희가 플러스 1까지의 뿌린 어떤 리얼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노이즈로 줘서 뿌렸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실론만큼 뿌렸으면은 이실론 세타만큼 다시 모아서 실제 공포로 만들게 하는 작업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스코어를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스코어는 이제 한마디로 리얼 데이터의 분포로 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장을 예로 들면은 수영장이 이제 물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돌멩이를 뿌리면은 그 방향으로만 가게 돼서 결국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또 그 방향을 학습을 하면은 저희가 노이즈를 아무렇게나 줘도 그 방향대로 가게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학습한 리얼 데이터로 가게 하는 컨셉입니다. 그 방향을 저희는 컨티뉴어스하게 하지 못하니까 1000스텝, 50스텝 이렇게 해서 디스크릿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또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 스코어라는 걸 학습을 하는데 이 스코어라는 걸 학습을 하려면은 리얼 분포만의 기울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서 왜냐면은 트레인 데이터는 저희가 이렇게 평면을 그리긴 했는데 트레인 데이터는 굉장히 스파스한 분포입니다. 그 스파스한 분포를 저희가 다 메꿀 수가 없어서 임의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 훈련 스파스한 데이터에 조금씩 뿌려주면은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로 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기울기를 구해야 뭔가 이런 이 사진처럼 볼 수 있듯이 화살표가 되게 댄스하게 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DPM이 사실 이 스코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뿌린다는 게 왜 나왔냐? 원래는 그냥 그 트레인 데이터의 기울기를 학습을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노이즈를 조금씩 뿌려주면서 그 조금씩 좀 스타트업된 데이터를 다시 리버스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T를 많이 나누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식 세 줄이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처음에 학습을 위한 오브젝트 펑션은 사실 이런 스코어를 매칭하는 건데 되게 어려우니까 노이즈를 뿌려서 원래 리얼 데이터 T0가 아니라 XT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더 심플한 로스로 해서 이제 입실론만큼을 맞춘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시기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수식이 똑같다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논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학습하는 거는 우리가 뿌린 노이즈를 미니마이즈하는 노이즈를 학습을 한다. 역방향으로 학습을 한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저희가 뭐 T에서 이 스텝 T에서 T 플러스 1로 가는데 어떤 일정한 노이즈를 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노이즈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노이즈 방향이 약간 포워드 프로세스 때 이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학습하는 거는 그 리얼 데이터로 가는 방향이 결국 그 학습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유넷을 썼다. 유넷이 출력하는 어떤 그 텐서 값들은 사실상 리얼 데이터로 가기 위한 방향인 거랑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모델이 아웃풋 할 때.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시면 사실 디퓨전 모델이 그래서 출력하는 건 뭐냐? 리얼 데이터로 가는 방향입니다. 매 스텝마다 리얼 데이터로 가는 방향을 저희는 아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리얼 데이터의 어떤 부분으로 가게 하느냐를 조절하는 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무조건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없앤 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멀티플 스텝을 쓴다는 디퓨전 모델의 특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컨디셔널 가이던스를 줘서 어떤 컨디션 개를 만들어 하면은 개로 가는 가이던스만 주자. 이런 컨셉입니다. 질문. 근데 사실 이 비슷한 개념이 걔네도 있었는데 이제 걔도 컨디셔널 겐을 만들기 위해서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썼습니다. 사실 걔는 멀티플 스텝이 되지 않아서 이 가이던스라는 특징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걔는 그냥 노이즈로부터 한 번만 인퍼런스 하면은 리얼 데이터로 가버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하고 그 레이블이 그레디언트가 다시 제너레이터로 흘러 들어가서 제너레이터가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가이던스를 준 건데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의 가이던스를 실제 디퓨전 모델에 적용하자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논문의 아이디어.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냐 볼 텐데 여기에는 t 세타 xt가 xt 플러스 1이 있는데 이제 xt 플러스 1에서 이전 스텝 xt로 갈 때 저희가 아무 컨디션을 주지 않으면 언컨디셔널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이식 이제 어떤 y가 조건부로 들어갔을 때 xt를 예측을 해라. 이제 이 xt는 y 컨디션에 맞는 샘플인데 이제 그거를 수식적으로 분해를 하면은 그 조건부 확률은 언컨디셔널이랑 어떤 이제 컨디션이 있는 클래시파이어의 가이던스의 합으로 분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디퓨전 모델을 언컨디셔널로 그냥 학습을 하고 어떤 훈련된 클래시파이어로 가이던스만 주면 이제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다. 원래 개인에서는 이제 컨디션을 제너레이터에 무조건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미지는 아무거나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로도 어떤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만 있으면은 원하는 레이블에 해당하는 샘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현에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언컨디셔널이랑 컨디셔널 한 가이던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코스트가 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증명 과정은 사실 그냥 가별량 가우시안 모델이랑 테일러 전개로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수식을 똑같이 전개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언컨디셔널 모델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노이즈를 뿌릴 때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으니까 정규 분포인 노이즈를 뿌렸을 텐데 이제 컨디션이 붙으면은 그 정규 분포에 이 G 만큼 시프트된 분포로 간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G는 저희가 쓸 클래시파이어의 그런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 한번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로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언컨디셔널 모델이 예측한 평균에 더해주면은 그 구현이 끝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클래스파이어의 셀렉션에다가 뭐 미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는 저희가 이 XT가 어떤 노이지한 샘플인데 그거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미리 훈련을 합니다. 노이지한 거예요? 노이지한 샘플을 습을 한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합니다. 이게 매 스텝 서로 다른 경우의 노이즈를 구하자면 1000개 스텝이면 1000개 버전의 클래스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이미지넷을 예를 들면은 어떤 개 이미지가 항상 있습니다. 개 이미지에 1000개의 다른 스케일의 노이즈 샘플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 1000개의 다른 샘플을 모두 개라고 예측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클래시파이어는 한 개고 가변적인 정도의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지 또 학스페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이즈를 너무 많이 주면은 클래시파이어가 전혀 예측을 못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노이즈를 너무 많이 주면 개든 고양이든 다 노이즈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분류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한계점이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제대로 안 나오는 한계점입니다. 그 저거의 그레이던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레이던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클래스파이어는 어떤 아웃풋을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예. 뭐 소프트맥스 로스 같은 네, 거를 소프트맥스 로스를 그레이던트로 합니다. 저 혹시 아까 그 강아지 예시로 들어주신 거에서 강아지 사진에 뭐 노이즈를 뭐 1000개를 먹이고 다 강아지로 예측하도록 클래시파이어를 미리 프리트레인을 하고 쓰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에서도 프리트레인 하고 그 노이지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오는 그레이디언트를 G라고 할 때 단순히 저희는 언컨디셔널 한 모델이 내뱉은 값과 더해주기만 하면은 가이던스는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할 때는 이제 스케일링을 많이 합니다. 이 컨디셔널 가이던스를 얼마나 세게 줄 건가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데 그래서 뭐 단순히 S를 곱해주긴 하는데 이제 이 값이 보통 5나 3 정도 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 값이 뭐 사실상은 그 가이던스 값을 크게 주는 것도 있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그 클래스의 확신도를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아니 근데 시그마랑 수식이 어떻게 돼요? 시그마 G가 코벨런스 매트릭스랑 G를 곱해주는 거예요? 시그마 G가 뭐예요? 이거 백그라운드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그 디퓨전 모델에서 각 타임스텝마다의 그 노이즈의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U랑 시그마로 두 개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시그마는 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 스텝에서의 저희가 노이즈를 뽑을 때는 정규 분포에 어떤 U값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값을 따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이 U값만 가변합니다.
근데 시그마 물감만 보한다고? 그 키마다 달라집니다. 물감. 그래서 노이즈를 심하게 줄 때는 물값을 달리하고 지문이 시그마 G가 뭐예요? 시그마 시그마 코베런스 매트릭스에서 G를 곱하는 뭐 행렬곱이에요, 저게? 행렬과 벡터곱이에요, 뭐. 행렬곱이에요, 저게? 행렬곱? 행렬곡은 아니고 흥룡 맞지 않아요? 아닌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시그마가 그 Q 포스테리어 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시그마. 원래 모델이 뮤 시그마 둘 다 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퓨전 모델이. 그 T 플러스 1에서 지금 뭐 T로 갈 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그 포스테리어를 유도해 보면 저 시그마가 원래는 이제 뭐 좀 코베리언스가 있는 뭐 그 코릴레이션 텀이 있는 뭐 그런 그 매트릭스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애초에 좀 뭐 I의 형태로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 코릴레이션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이제 뭐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그마 그냥 I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노이즈의 세기 뭐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기 이제 뭐 코베리언스가 돼가지고 좀 약간 그 호주님이 옛날에 뭐 저기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G를 가이던스를. 근데 코베런스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 리니어 아니 G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자체는 그 위에 지금 뭐 저기 정호 학생이 생략을 해서 그렇지 약간 뭐 좀 수식적으로 유도가 된 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마 G라는 것 자체는 뭐 그거 자체를 뭐 저기 정호 학생이 좀 설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렬곱이라는 거죠. 시그마가 스퀘어 매트리스, 뭐 G가 콜럼 벡터고. 네네. 예. G는 스카라 같습니다. 응? 썸을 합니다. 그럼 G가 이미지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거 사이즈 좀 잘 이해해야 돼. 사이즈. 이해가 각 픽셀의 그레디언트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뭐 텐서요? 채널까지 있으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G가 이제 이미지 사이즈만큼 있고요. 시그마가 스카라 같습니다. 네. 시그마는 스칼라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아니 뭐 그래서 뭐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도 뭐 사실상 뭐 차이는 없는데 뭐 그렇다면 아니 원래 근데 그게 다이아고널 행렬에만 적용되는 수식이면 아니 다이고널에만 원래 적용되는 수식은 아니고 그거 애초에 행렬곱이라는 건데 그런 제너럴한 케이스도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사이즈가 뭐예요? 행렬 사이즈 둘 다 이미지인 거. 그럼 뭐 포개줘서 엘리먼트 와이즈 뭐 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거. 그러니까 뭐 코베리언스니까 당연히 이제 저 벡터가 하이스 바이브 있으면은 뭐 채널도 있지만 하이스 위스 채널 디멘션 원 디멘션을 쫙 폈으면은 하이스 위스 채널 세 개 이제 곱한 거잖아요. 벡터로 따지면. 그래서 뭐 코베리언스 그러면 시그마가 그거 바이 그거. 그거가 가로 세로 가까이 그거의 스퀘어 매트릭스다. 그래서 매트릭스 곱이 가능한 거죠. 아웃풋 값도 하이스 바이 위스 바이 채널로 나오고. 그럼 저것도 이미지가 이렇게 벡터라니까. 어떤 게 G. 뭐 이미지를 쫙 펼친, 네. 벡터라는 그런 근데 어디서 스칼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든 원소가 같으니까 스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행렬곱으로 좀 일단 사이즈부터 매칭을 시켜보자는 얘기잖아. 행렬곱이 정의가 되려고 사이즈가 매칭이 될 때. 왼쪽에 컬럼과 오른쪽에 로우 개수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 그런 식의 사이즈로 좀 먼저 레프렌트를 한번 해보자. 행렬곱이 엘리멘트 와이즈를 보면 되는 거죠. 아니지 지금 행렬곱 엘리먼트가 해주고 말이 다르겠지. 행렬곱은 하나도 안 쓰고요.
엘리멘트 와이즈만 된 거예요. 그러면 앵글만 좋아해주고 저렇게 안 쓰지. 아니에요? 그럼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지. 뭐가 스칼라란 뜻이야. 이거 좀 실제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자세한 유도 과정은 둘째치고, 일단 그 값의 어떤, 뭐, 이게, 뭐, 벡터냐, 횡렬이냐, 텐서냐, 일단 사이즈가, 혹은 쉐입이 뭐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인넷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미지를 다시 어떤 클래시파이어로 넣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를 h by w라고 할 때 이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건 좀, 하여튼 나는 그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서 그레이던트 요구한다라는 말은 조금 뭐지.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에다가 최종 펑션,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그래프상에서의 최종 펑션 아웃풋이 뭐냐?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을 가지고 소프트맥스 로스가 우리의 최종 아웃풋인 거죠.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은 뭐지? 아니 누리값이 아니라 썸투원의 소프트맥스 아웃풋이잖아. 썸투원의 벡터잖아. 확률 벡터. 그게 아웃풋이잖아.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 거기 그레이디언트 못 보지. 스칼라 형태 펑션이 정의되고 나서 뭐가 그레이디언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그레이디언트 값은 그 값을 올리거나 낮췄을 때 그 해당 펑션을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 펑션이 뭐냐면, 그 펑션은 소프트맥스 펑션이잖아요. 소프트맥스로서의 그 펑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어쨌건, 그래서 H by W, 그리고 채널을 뭐 스킵하고 일단은 뭐 저 이미지 사이즈만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이 디퓨전 모델에 넣는 노이즈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이즈한 이미지는 어떤 리얼 데이터랑 실제 저희가 넣는 노이즈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노이즈를 뽑을 때 각 픽셀이 따르는 그 무값이랑 시그마 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시그마가 대문자를 썼는데 대문자는 행렬 나타낼 때 쓰지. 시그마 소문자를 써야 돼. 팔을. 그래서 아까 뭐 민호 학생이 얘기한 시그마 i에서도 여기서 시그마도 나오고 저기서 시그마도 나오지만 민호 학생이 가령 예를 이 언급했던 시그마 i에서의 시그마는 스칼라 값이라 소문자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무엇이요? 시그마 i는 시그마 소문자잖아. 스칼라 값.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순대 구분을 쓰는 네, 뭐. 거기다가 이거 대문자 쓰면 어떻게 스칼라 값.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뮤랑 시그마는 저 그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그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멀티베리에이트 그 가우시안 폼 아까 위에 그러니까 HW by HW의 그 스퀘어 매트릭스로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렬.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에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근데 지금은 스칼라 값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면 오케이 뮤 그리고 소문자 시그마 이거 다 언코릴레이티드 된 상황 그죠? 네. 스페리컬 가우시안 그죠? 결국 이 시그마 값들이 다 같은 시그마를 따릅니다. 그 값이 이 대문자 시그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대문자 시그마 사이즈가 어떻게 돼? 대문자 시그마는 그러니까 뮤라는 벡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 HW 아니에요? HW? 우리 네, 공식 HW. 우리 영지 공식 레졸루션 3바이 쓰자고 6디멘전 6디멘전 오케이? 네. 뮤 6디멘전 그리고요 네. S는 디멘전 S는 그냥 스칼라 달라? 원바이 원? 이거 저 라지 시그마는 이제 라지 시그마는 그럼 6과 6이 되는데 그럼 안 돼. 거예요? 왜?
오케이. 6과 6. 6과 6에 그 저기 스몰 시그마의 I. 6과 6인데 스몰 시그마의 I. 예, 예. 그죠? 예. 네. 거기다가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도 픽셀 6개 있으니까 디멘전 여기 컬럼 벡터.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스칼라 시그마 식을 다 똑같이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 보고 해준 거다. 스칼라 멀티플, 스케일러 멀티플 한 거다. 그죠? 근데 내 말은 그러니까 저 라지 시그마가 그 HW 바이 HW 스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거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코베런스 매트릭스일 때도 저게 뭔가 어떤 유도식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해가 아니 시그마 아니 이거 저 표현 자체는 시그마가 어떤 스몰 시그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스페셜 케이스인 거고 저건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수직이잖아요. 라지 시그마의 그레이디언트 벡터. 네? 아니 그건 스페셜 케이스고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썼다는 거는 나는 그 라지 시그마는 그냥 일반적인 코베런스 매트릭스인 상황. 그러니까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니 매트릭스로서 우리가 코베런스 그냥 일반적인 코베런스 매트릭스로서의 그런 제너럴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런 수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는 거지. 사실 유도 과정에서는 다른 가정이 없고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시그마의 제한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수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저거는 그냥 뭐 제너럴한 어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저기 있어도 규칙이 성립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에다가 저걸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네, 애초에 디퓨전 모델 자체가 픽셀 간의 IID를 가정을 하는 조건이 있어서 뭐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저기서 시그마가 스몰 시그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그런 그 케이스만으로 가정해 갖고 이거를 정리를 했다면 그럼 저렇게 쓰면은 좀 약간 미스리딩하지. 네? 그러면 스몰 시그마의 i라고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모든 데리베이션. 그게 더 바람직하지. 저렇게 큰 캐피털 저기 시그마로 해놓고 막 하는데 저거는 아무 시그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스몰 시그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것만 된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해. 뭐 되게 뭐 그냥 일반 시그마에서 되긴 합니다. 네, 뭐좀 아까 그런 정, 거죠? 정학생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정학생이 거지. 아까 말했던 대로 저 식 자체는 그런 그 클래스파이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저 데리베이션. 네,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 데리베이션 자체는 뭐 아까 정학생이 말했던 대로 없어서 네, 뭐 그냥 상관없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저렇게 사용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게 가지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좀 뭔지가 조금 와닿습니다. 보통은 모르겠어. 뭐 PCA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 PCA는 뭐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아이덴티 컴포지션 해갖고 약간 루트 팩터만을 해갖고 하는 거죠. 그 아이덴티 컴포지션 두 개를 쪼개잖아요. 지금 뭐 V 보시기 VD, V 트랜스포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죠. V를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걸로 언코릴레이티드 버전의 그런 베이시스로 옮겨주는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아니 뭐 여기서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닌데 뭐 그런 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코베런스에서 뭔가 이제 도출된 뭐 그런 J의 뭐 반쪽짜리 루트 스퀘어 루트 벡터에다가는 뭐 아이덴 벡터 같은 거뭐 약간 그런 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하는 경우 본것 같아요. 저거가 조금 무슨 의미인가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였던 그 스몰 시그마의 I, 뭐 그거는 사실 그건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뭐 각각 그 계산된 그 그레이디언트 값을 다 스몰 시그마라는 상수 값을 공통적으로 다 곱해주는 겁니다. 뭐 그거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그거는 뭐 그냥 벡터 공간에서 일반적인 상황 그거는 아니니까 뭐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지오메트릭한 뭐 그런 좀 뭔가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일단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러면 뭐 그래 하여튼 뭐 그래 내가 너무 그거 했는데 하여튼 뭐 디멘전별로 좀 어떤 뭐 스케일링 그런 걸 한다 똑같은 스케일링 한다 네. 그래서 그만큼 U 값을 따로 더해준다 네. 그거는 생각을 네, 네. 그래요 네. 그 연산을 거치게 되면은 컨디셔널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도 가이던스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근데 사실 디퓨전 모델은 지금까지는 컨디션을 안 줬는데 컨디션을 뭐 줄 수도 있습니다. 시니소이드 공개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이 표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컨디션을 주는 방법인데 둘 다 썼을 때 결과가 좀 좋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또 컨디션을 주고 어떤 특정 클래시파이어로 가이던스를 줘서 컨디션을 추가로 주면은 FID나 IS 성능이 좀 더 오른다는 결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은 어떻게 돼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텍스트 주는 거 그런 거? 텍스트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클래스파이어 그거는 일단 카테고리가 베리어블로서 이제 원어 팩터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 지정해갖고 그게 우리의 컨디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텍스트는 우리가 뭐 텍스트 토큰별로 인코딩 벡터 해가지고 그거 크로스 텐션의 키밸류를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주입하는 혹은 반영하도록 하는 그 LDM이든 뭐 하여튼 그거의 어떤 그 특정 모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화 벡터 그런 원화 벡터 형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 카테고리 정보를 어떻게 주나요? 클래시파이어요. 아니? 그리고 앞단에 more 컨디셔닝에서 저 more라는 얘기가 추가적인 컨디셔닝이라는 게그 디퓨전 모델 디노이징 할 때 그 모델에다 컨디션 주는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주듯이?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커비력을 어떻게 주는 거지? 연산된 그레디언트로 디퓨전 프로세스에 그 연산된 그레디언트를 준 게 more 컨디션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는 무지커스 내뱉는 게 맞지만 결국 디퓨전 모델이 보는 거는 받는 인풋은 그레디언트 밸류들 로직들이 아니라고. 아니, y가 어떻게 들어가지? p 세타의 y가. 지금 p 세타가 윤의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고 디퓨전 모델이고 p 저거가 클래시파이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텀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걔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단은 지금 y가 컨디션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 모델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워낙 그거는 그냥 뭐 원화 벡터가 있으면은 뭐 크로스 어텐션으로 줄 수도 있고요. 워너백도 플러스 텐트를 어떻게 주는데? 이제 시누소이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네. 어떻게 왜 누구를 신입쇼이들 어떻게 하는 거야? 키벨트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 원래 그냥 애초에 디퓨전 모델을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러티브 모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냐고. 뭐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뭐 방법이 뭐 5가지 있겠지만 몇십만 가지 있겠지만 근데 여기 실험을 했으면 그게 무슨 방법을 쓴 거냐고. 그 중에서 첫째는 이제 그 타임 임베딩을 주입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타임 임베딩을 주입할 때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헷갈렸던 뭐 그런 부분인데 그 레즈넷에서 A라인으로 넣기도 하고요.
임베딩을 그 싱글 벡터잖아요. 타임 벡터가 됐던 아니면 저 클래스 컨디셔널이 됐던 싱글 벡터가 됐다 보니까 레지듀얼 전락에다가 딱 다 A다인 형식으로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또 셀프 어텐션이나 크로스 어텐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키밸류 부분에 컨캣을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키밸류인지 쿼리키인지 이게 좀 조금 헷갈리는데 그 채널 와이즈로 이렇게 좀 컨캣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었죠? 저기 그 타임 인덱스가 사용되는 A다인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그 방식이랑 저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네, 그 타임하고 항상 같이 그냥 손잡고 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지? 타임을 어떻게 됐었죠? 뭐 타임은 그 0부터 1000 또는 뭐 0부터 1 값을 그것도 카테고리 베리어블로 나타나 있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기보다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 원래 뭐 NLP에서 많이 하던 그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두고 이제 임베딩 레이어를 쓴 거지. 문법을. 이거랑 똑같죠. 펑션 와이즈 아.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아, 뭐. 그렇군요. 뭐 그것까지 제가 생각 워드 투백 쪽. 아 워드 뭐 워드표는 뭐 아까 토큰도 잘 모르는데 뭐 워드표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컨디셔널이었는데 뭐 또 저희 그 스터디에서 해봤듯이 요즘에는 그 A라인 식으로 안 하고 다 크로스 어텐션으로 지금 뭐 합니다. 이게 되세요? 네, 그게 대세 그 플러스 텐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 그 키벨 그 쿼리가 이제 그 원래 있던 피처들이 다 쿼리가 되고 그러니까 키밸류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밸류가 일단 0, 1, 0, 0이라는 코디베이션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게 키밸류로 어떻게 돼요? 뭐 그냥 프로젝션 돼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겠네요. 저게 이제 뭐 키는 쿼리의 채널에 맞춰서 프로젝션이 되고 그냥 그 아니, 리니어 레이 하나 타고 자, 키밸류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디멘전의 다수의 벡터들이 키밸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키밸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특정 디멘전의 다수의 벡터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건 난 스칼라 4개 보이는데 아 저도 아라인으로밖에 주는 거 같아서 이 벡터가 연산하는 가능. 그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 논문 아니고 다른 페인트 바이 example에서 정호 형이 찾아줬던 거는 거기서 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요즘에 또 이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라서 페인트 바이 example이 이미지 인베딩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지 인베딩도 한 줄짜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똑같은 걸로 다 채워지더라고. 똑같은 걸로 다 채워지더라고. 똑같은 밸류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으로. 네. 그 하나 그리고 키밸류 쿼리키 이렇게 그 해봤자 어텐션 매트릭스가 그 다 하나 중에 뭐 썸투원 만들라니까 그냥 다 똑같은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키밸류가 하나라고? 네,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페인트 바이 익센트 그렇게 돼 있어요. 키밸류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들어가면 이 값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같아가지고 뭐 레지듀얼 때문에 아마 아니, 근데 같은 거가 이게 컬럼 QK 트랜스포즈에서 컬럼이 1이어야 컬럼 디멘전이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컬럼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QK 트랜스포즈. 예, 맞습니다. 쿼리 개수랑 거가 키의 개수. 네, 그래서 키의 개수가 1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밸류도 저거에 대한 어떤 특정 벡터. 그럼 그 밸류 벡터를 그냥 그 단일한 밸류 벡터를 그 모든 패치들에 일단 다 깔아주는 거네.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얘가 그걸 노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그러면 키 매트릭스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뭐 그냥 있는 걸 보면은 좀 그 레이어 그 모델 구조에 끼워 넣으라고 뭔가 네. 모델 그런 거. 구조 자체를 또 뭐.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라이온으로 뭐 저 카테고리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컨디션을 주는 식으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서 이거는 카테고리밖에 안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근데 그러면은 근데 저 디퓨전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나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나 뭔가 후처리 학습이 끝난 후에 뭔가 후처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습 중에도 그러니까 물 컨디션을 이제 주거든요. 이 밑에서 볼 건데 학습 중에는 모델의 컨디션을 뭐 80% 정도 주고 아니 그건 뿌리고 일단 클래스파이어부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학습 중에 계속 줍니다. 이게 내가 그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디퓨전 모델은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후처리적으로 좀 쓸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테크닉이 이뭐 클래스파이어든 뭐그저 프리 가이던스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저 클래스파이어가 학습되는 데이터와 걔랑은 좀 별개의 데이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 보통은 우리가 디퓨전 모델은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켜놓는다. 어, 그래서 저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와 저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그 컨디션까지 있는 데이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를 쓸 때는 딱 그 카테고리 레이블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거야. 그 말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는 아예 쓸 수 없는 거네. 그냥 걔는 뭐 특정 카테고리 정보로 학습된 모델이 아니잖아. 그런 레이블이 없었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한 아이언 데이터에 맞나? 디퓨전 모델이랑 클래시파이어를 훈련하는 데이터들이 다를 때는 그냥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를 수 근데 얘는 있다. 독립적인 모델이란 모델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Y가 가지는 컨디션 값들 혹은 그 카테고리들은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어 근데 같은 걸로 보통해요? 같은 걸로? 예, 사실 이 논문은 다 같은 데이터로 아 그래요? 디퓨전이랑 클래시파이어를 확인했어요. 이게 가만있어 봐. 지금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거의 사장된 메소드인가? 그래서 네. 뭔가 이런 대규모 라이언 데이터 같은 거로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거는 쓸 일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그냥 크게 뭐 우리가 뭐 대신에 신경을 많이 비슷한 개념을 쓰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이제 클립 같은 다른 모델로 가이던스를 줍니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클래스파이어 뿌리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안 될 이유는 텍스트 투 이미지만 사람들이 좀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텍스트 투 이미지가 아니라 좀 다른 컨디션을 주고 싶을 때는 뭐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도 나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클래스파이어를 별도 학습시키는 게 그래서 엄청 비합리적인 거가 뭐가 어쨌든 저 클래스파이어를 그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계속 매번 학습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사장돼야 되는 방법. 뭐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근데 클립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거는 클립을 이 노이즈 데이터로 학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저번에 다 설명할 텐데 그래가지고 클래스파이어 뿌리가 나왔던 거고요. 노이즈 클립을 만들기 어려워서. 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은 또 클립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게 또 유니버셜 가이던스나 뭐 막 어제 그 정호 형이 발표했던 그런 논문이나 뭐 엑스제로 헷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가. 클립 가이던스는 여기가 X0만 있긴 한데 클립은 노이즈한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됐어 가지고 XT를 보고 원래 Y를 해야 되는데 XT를 보고 X0를 만드는 과정이 저희 중간에 껴 있잖아요. 디퓨전 모델을 X0 햇을 거기다가 걸어서 XT까지 로스를 흘려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검증돼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거는 또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클래시파이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랬듯이 텍스트 같은 그런 거를 노이즈하게 쉽게 어려워서 프리 가이던스를 만들었는데 수식 다 빼고 이제 이게 아까 보여드린 식인데 이제 여기서 얘만 좀 건드립니다. 얘를 다시 페이지로 나눠서 전개를 하면은 원래 y가 보는 거 가죠. y가 보는 거 가고요. 그리고 얘는 건디자가 하는 말 나오는데 저희가 원래 디퓨전 모델을 방금 지금까지 컨디션으로 쳤으니까 그거를 컨디션으로 잡고 컨디셔너를 빼서 제 가이던스를 만든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가이던스라는 걸 했을 때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언컨디셔널에 가이던스를 더했는데 이제 언컨디셔널을 이쪽으로 빼면은 컨디션 빼기 언컨디션은 가이던스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이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디셔널에서 언컨디셔널을 빼보자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컨디션이랑 언컨디션을 둘 다 만드느냐?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디퓨전 모델에 컨디션을 일정 비율 이상 넣고 이제 언컨디셔널을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거는 뭐 러너블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제로 매트릭스처럼 컨스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디퓨전 모델을 하고 시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쓴 논문들은 다 컨디션을 일정 비율 넣고 언컨디션을 일정 비율 넣어서 동시 학습을 한 겁니다. 그 모델이. 로스는 똑같이 걸어주고 컨디션을 넣었을 때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하고 컨디션을 넣었을 때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하고 이제 인퍼런스 때는 똑같이 합니다. 컨디션을 줘서 어떤 노이즈를 만들고요. 컨디션이 있는 노이즈를 만들고 무컨디션을 넣어서 무컨디션을 노이즈를 만들어서 컨디션이 있는 노이즈에 1 플러스 S만큼의 스케일을 주고 컨디션이 없는 노이즈에 S만큼의 스케일을 주고 서로 빼주면은 S만큼의 가이던스가 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또 결과는 플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플래시파이어 가이던스처럼 똑같은 결과를 낸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 컨디션을 넣으면 당연히 조건이 없으니까 이미지 생성하고 똑같은 모델에 가이던스를 주면 특정 클래스가 생성합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클래시파이어만 사용을 해서 에이블된 데이터 이미지나 같이 그런 것만 사용을 했는데 프리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어떤 컨디션이든 주면은 그 컨디션을 좀 더 가이던스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건데 이제 더 발전해서 원래 룰 컨디션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디퓨전 모델이 됐는 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프로폼프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고 네거티브는 이제 그게 아닌 방향을 뭐 이런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폼프를 두고 그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폼프를 넣어서 두 개를 가이던스를 하면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미안, 지금 저기 뭐야? 내가 지금 컴퓨터? 이제 이거는 뭐 소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예제에서 깐 건데 이렇게 하면 좀 포지티브 프로포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V4랑 V1.3 V4. 왜뭐 어디서 나온 저런 텍스트야? 저는 애니메이티브라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스테이블 디자인인데 거기서 실제로 쓴 프로포 테이블 디자인이야? 아니면 디자인? 스테이블 디자인. 아니 근데 배드핸드 V4라는 토큰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우리 보캐블러리에 있는 건가? 없어요? 근데 그런 단어가 뭐예요? 퓨처 아니면 좀 초반보다는
못하는 거 같아요. 50초 남았어요. 또 아마 테스팅 버전으로 따로 할수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어떤 이상한 캐릭터 스트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페셜 토큰 같은 스페셜 하여튼 뭐 안 쓰는 뭐 토큰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전에 등록해 갖고 쟤를 뭔가 학습을 시킨 것 같은데 몰라. 그냥 사람들이 찾은 줄 알았는데 저걸 뭐 그런 이지네 같은 거 같은 경우 이지네 안정가 자주 발생하는 블로잉 부분들을 잘 나오게끔 해가지고 따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걸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학습한 거지? 자주 뭐 어떻게 어떤 원리로 저 학생들을 학습한 걸까?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은 저거는 그러면은 뭐 따로 그 테이블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룰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텍스처 인버전 같은 그 V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죠? 저거 하면 알아서 그게 튀어나오고. 진짜 그럼 뭔가 추가 학습된 뭐가 있는 건가? 누가 미리 그런 네. 그런 걸 뭐 좀 해놨나 본데요. 텍스처 인버전의 논리를 가져와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런 거를 뭐 탑재를 해놨다?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안에 뭐 코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111인가 있잖아요. 이상한 그 뭐야 미술가들이 쓰는 거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는 유튜브 같은 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거. 그 툴에는 또 탑재가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스테이블 디퓨전 원본 코드 뭐 디퓨저스 이런 데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 그런 데도 있나? 그러면 누군가가 저 토큰 인베딩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인베딩 벡터를 학습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뭐 나쁜 손들 그걸 주면은 그쪽 모듈을 먼저 실행을 시켜갖고 그 인베딩 벡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넣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뭐 변형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저런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들을 줘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생성 이미지 아닐까요? 저 배드엔드 같은 게 좀 생성 이미지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한 이름이라서 그러면은 뭔가 손가락 5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게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생성되고 걔네들 모아놨다가 걔네들로 저걸 선택해 아까 뭐 텍스처 인포전 같은 거 하는 거죠. 수정 이런 거 주혜리 형이 좀 알 텐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민영 선생님이 말했던 그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했을 때 이제 이 모델이 벡터 한 개거든요. 그래서 키밸류가 한 개가 됩니다. 한 개가 돼서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플래시바이어 프리 가이던스로 이제 이미지도 이런 그 컨디션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거는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정말 학습 때저 세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학습이 아니면 인퍼런스는 저걸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그멘테이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인퍼런스 할 때는 이거 학습 세팅이라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런 이쪽에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라는 의미로서 보니까 그 같은 이미지에서 뜯어온 강아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 이미지 저 자리에 있었던 강아지 쓰는 거 아니에요? 학습할 때? 예 맞습니다. 저번에 그 같은 이미지 저 안 보이는데? 아 이거는 인퍼런스 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나는 어그멘테이션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저거 그대로 복붙하는 학습 시에 같은 이미지 잘라낸 거 있으니까 그대로 복붙하는 거
그런 식으로 배우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신 게 이거의 논문 그림이 아니라 살짝 바꾼 거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같은 이미지가 왔습니다. 아, 네, 예. 제가 그림 바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추론대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네. 추론대. 그리고 비디오 촬영할 때도 이제 컨디션을 첫 번째 몇 프레임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그런 식으로 컨디션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프레임을 주고 좀 더 낮은 프레임을 예측을 해라. 그런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얘기해준 요정도만 알면 되나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 같은 거나 이 정도 설명해 준 거 그냥 알아들었으면 다른 데서 어디 누가 클래스파이 가이던스, 클래스파이 프리 가이던스 하고 그냥 아는 척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디피전 슬라이드.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필요한 건가요? 아니 뭐 그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까 여기 슬라이드도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서 그래요? 뭐 사실 그냥 정호 학생이 설명을 했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50분이니까 여기 좀 아무래도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더 깊게 파고든다고 연구에 적용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이던스 과정을 좀 더 발전시킨 게 아까 이제 이런 가이던스에서 클린로스로 발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로스? 클린 로스요? 그러니까 네. 보통 플래시파이어가 아니라 플래시파이어뿐만 아니라 클릭같이 그런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랑 텍스트를 맞추는. 그러면 가이던스를 이제 생성된 이미지랑 어떤 다른 텍스트, 생성된 이미지가 강해지면 텍스트는 호랑이를 주는 거죠. 그 두 개의 프레임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스를 이제 생성 과정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호랑이가 나오고 스파이어를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는 나는 했는데 이게 클린 로스를 준다는 게 조금 아까 그 패스파이어에서 소프트패스 로스를 가지 그걸 사진 폰트라고 거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통해서 이제 픽셀별 그레이디언트를 구한 그런 과정 대신 그 과정이랑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클린 모델에서의 이 둘이 최대한 유사해야 된다? 이런 에런 엘프 로스 같은 거 벡터 레벨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나 약간 이런 로스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거에서 백프랍을 해갖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미지 RGB 스페이스 상의 그 픽셀별 그레이디언트 같은 그거를 저런 식으로 적용해준다. 네. 그게 클린 로스를 썼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플래시파이어 프리가이던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약간 클릭로스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원하는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디퓨전 인퍼런스 과정에서 줄 수 있다는 플래시파이어 프리가이던스도 쓸 수 있지만 가이던스를 이제 더 다른 외부 모델에서 갖고 있는 연구들도 좀 많다. 그런 거는 조금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그게 맨날 제가 말하는 유니버설 가이던스, 유니버설 가이던스 그게 그 연구입니다. 그냥 로스만 줄 수 있으면 다 써도 된다. 그거가 이제 어떻게 노이즈한 게 아닌 거에서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가지고요. 네, 뭐 그러면 네,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현이 정리해야지 이거 안 네.